안녕하세요. 오늘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9월에 월봉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에서는 어제 달러 인덱스 저녁 시간에 다시 또 상승세를 만들었죠. 이제 그 시간대에 시카고 연준 총재 굴스비가 기준 금리 예상보다 길게 유지될 거라고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강하게 하면서 이후에 또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미국채 금리에서도 상승이 추가로 나왔고 달러 인덱스에서도 상승이 나왔죠. 어제 딱 저녁 시간 밤늦게 딱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저항 구간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까지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시간부터는 약반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차트 52평에 대한 공략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부분들 차트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 시황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어제는 특별한 지표 발표라기보다는 어제는 주요 인사들의 연설과 발표가 있었어요. 이 부분들 정리를 하면은 리가르드 ECB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지난 금리를 25bp 올렸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유지되기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분위기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용 창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고 있어서 일단 지표적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요소가 지표가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완만하게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이 또 일본 VOJ 일본 중앙은행에서의 또 얘기가 나온 게 역시 앞에도 어제도 얘기 드렸죠. 지금 현재는 꾸준한 완화 통화 정책을 지속할 거다. 지속할 거다는 메시지 이 부분들에 대한 체크 하시고요.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시카고 연준 총재 굴스비에 따르면은 높은 기준금리 시장 예상보다 좀 길게 유지될 것 같다고. 그리고 연준은 물가 목표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 시장 전체적으로는 일단 고금리 기조의 좀 유지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역시 미 국채 금리도 어제 또 움직였고 달러 인덱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외부적인 요소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부분에서는 미국의 건축 승인 건수, 그리고 오늘 일본의 근원 CPI 발표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내일부터는 조금 이제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유 에너지 가격에서의 움직임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시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로 대충 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네요. 에너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미국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유가 $150 갈 수 있다라는 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쉐브론 이거는 이제 트윗에도 올라와 있던 내용들인데 쉐브론이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를 고립시키다가 베네수엘라하고 다시 방문해서 이걸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의 생산량 증가를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내년 말까지 24년 말까지 하루 65,000배럴의 석유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미 내부적인 부분으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가의 에너지에 추가 시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 러시아에서 일부 선박 사용 연료 및 디젤 제한 일부 해제 소식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에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해석은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의 얘기고요. 저희들은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으로 이미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1.6% 반등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이어서 얘기 보면 유럽 주요국 증시는 독일 금리 급등으로 대부분 하락 그렇게 전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는 뉴스에 보면 여기 지금 아마존이 1.6% 올랐죠. 1.6% 올랐던 이유가 아마 증시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암호화폐 쪽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 다룬 기사들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챗GPT 개발자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트로피에 최대 4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25일 날 나오면서 이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좀 끼쳤겠죠. 그래서 여기 이번 움직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구글 같은 경쟁 업체들과 보조를 맞추려는 아마존의 공격적인 AI 추진을 강조한다. 그래서 뭐 여러 또 AI와 관련돼 있는 또 다른 부분들에서 좀 들썩들썩 할 수 있겠죠. 암호화폐 쪽에서는 알트코인들 종목들도 있죠. AI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희들 아이언머니 올 초에 뭐 했던 뭐 패치 AI나 챗GPT 관련돼 있는 뭐 GPT나 더 그래프, 싱글레리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종목들에 대한 공유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의견들하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이제 큰 빅테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하기도 그렇지만 뭐 거의 그런 영역에 들어와 있죠. 왜냐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얘기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왜 빅테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흡수를 이쪽으로 받아들이는 업무를 지금 계속 비즈니스를 확대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서 또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암호화폐 종목들에서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변화가 있는 게 있으면 저희 또 저희들 알트코인 분석할 때 체크할 때 또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 다음 기사들을 보면 물가지표 개선됐다지만 미 소비자들 나가는 돈 너무 많아. 기사들을 보면 저는 한국 사람인데 왜 맨날 미국 기사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쪽에서 일단은 지금 지표들이 올라가고 하면서 또 미 소비자들 이 기사에는 지금 아직 나와 있진 않은데 미국의 저축률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저축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쓸 돈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에 있는 대선하고도 이어지는 요소들입니다. 그냥 무작정 고금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는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의 움직임에서 제가 한 번씩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비트코인의 움직임에서 시간은 비트코인 편이 아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표현도 썼는데 지금 이제 그게 거꾸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책적 요소를 살피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시간에 그들이 쫓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사가 보면 또 미 경제 얘기입니다. 네 가지 악재는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확대, 그 다음에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확자금 대출 상한 재개, 유가 상승세, 이게 동시에 물려서 지금 네 가지 악재가 지금 연말로 이어질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금리 기조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분석가들이 좀 더 있지 않겠나 생각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 내려가면 이제 중국 쪽 기사가 또 두 개 있습니다. 흥다가 채권 발행 이제 기준을 못 맞췄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는 또 비트코인의 움직임, 중국의 전체적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서 또 암호화폐 쪽에서의 유동성 부분들 때문에 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국 부동산 위기 상징 흥다 해세 계획 차질, 또 특히 건설주가 급락하고 뭐 이런 부분들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글로벌 경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사였거든요. 자, 그 다음이 암호화폐 쪽입니다. 암호화폐 쪽에서 어제 나왔던 기사들에서는 오늘 나온 기사네요. 아침 새벽에 중국 상하이 제2 중급 인민법원이 비트코인을 고유한 디지털 통화로 인정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 전 세계적인 수용성, 고유의 특성 등을 언급하며 비트코인 관련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는 구매 채굴 상속을 통해 취득한 개인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법원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분명히 중국 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암호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기초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정책들이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좀 긍정적인 부분이 크죠. 자, 이런 부분들 하고요.
자, 그 다음이 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5,445개 추가 매수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이와 관련해 갖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올리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일종의 인간 지표 같은 그런 부분들로 얘기되는 내용들이 어제 좀 커뮤니티에서 조금 돌았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들이 반등할 개연성 있는 자리라는 관점을 보면 이번에는 조금 괜찮은 자리에서 얘들이 매수한 것 같다. 근데 위에서부터 얘들 계속 사면서 내려왔겠죠. 저점에서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얘들의 비트코인 매수하는 방식들을 보면 저점에서 딱 이렇게 사서 받아 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사서 내려오는 모양새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얘들 평균가가 29,582달러에 보유 중이다. 지금보다 지금 손실 구간이라는 얘기죠. 한때는 얘들 물량이 터지나 안 터지나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 했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까지가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체크하는 차트로 넘어가는데요. 먼저 유가하고 어제 나왔던 미 증시 잠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유가부터 보면 어제 밤에 움직임에서 일단 조정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피드백 드리고 의견도 공유했습니다. 저희들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계시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시장의 상황보다 훨씬 빨리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 수준에 준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맨날 밖에서 뉴스만 찾아서는 찐 정보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제 여기 저희들은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승세를 보이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보였는데 일단 지지 테스트를 하고 갈 개연성을 좀 더 보는 거예요. 그게 일봉 차트, 크루드 오일이나 브렌트유 모두에서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지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증시 부분입니다. 증시 부분에서 보면 여기 뭐 S&P 500 같은 경우는 중요값 1번 4361.5포인트에서 지지를 했어요. 오늘 또 여기 양봉으로 또 전개돼서 추가 반등세가 이어질지 여부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102평은 하방 이탈 했으니까 102평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4418.25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것과 이어지겠죠. 요런 오늘 또 저녁 시장, 미 증시 시장의 움직임도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자, 그 다음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에서는 6월의 중요값 1번 14,882.25포인트를 종가를 깨고는 위로 올라앉았어요. 위로 올라앉았습니다. 역시 102평을 하방 이탈했고요. 여전히 아래쪽에 6월 상승 구간에서 만들어냈던 갭 부분들, 이거를 메우는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값 14,694.50 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염두에 두고는 보고 있다.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로 넘어가는 그 구간의 움직임에서 한 번 더 눌러줄 개연성은 좀 염두에 두고는 보고 있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거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증시에 대한 차트 기술적 분석 체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변화가 있거나 주목해야 될 기사들이나 흐름들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저녁 시간 6시에 진행되는 실시간 오후 시황 방송에서 다시 한번 더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에 지금은 월봉 차트를 제가 켜봤습니다. 월봉 차트를. 자, 월봉 차트에서 제가 요거는 제가 좀 끄고 이렇게 보게 되면 월봉 차트에서는 일단 우리가 보는 건 항상 이런 부분이죠. 9위평하고 15위평. 일단 차트가 진행되고 값은 이미 여러분한테 다 드렸어요. 공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에서 중요값 부분들 값 말고 위에 값에서는 여기가 지지가 깨졌어요. 여기가 지지가 깨졌거든요. 어쨌든 자, 여기가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난 뒤에 반등이 전개됐어요. 반등이 전개된 움직임이었고 이 움직임은 현재 9위평하고 15위평의 크로스 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입니다. 여기가 대략 포인트가 104.720인데 104.720은 돌파했죠.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여기 양봉으로 전개된 게 음봉으로 바뀌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러려면 양봉 시작가가 103.585입니다. 여기까지 급락이 나올지, 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춰서 또 한번 월봉 마감할 때 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체크하는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크로스 포인트였던 104포인트의 값이죠. 104.700포인트 여기를 종가를 확보 못하고 꺾이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꺾이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이 구간에 저항이 하나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항이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양봉의 종가와 음봉의 시작가를 돌파, 갱신하는 종가가 만들어지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월봉 마감에서.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은 지금 나온다고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에 갱신을 먼저 하고 갈 개연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 아까 104.700포인트죠. 여기에 종가 형성력, 양봉 종가 위에서 종가 형성하는지 여부 이 부분을 월봉 마감에서 살피는 게 첫 번째거든요. 이게 이제 드라이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망 회로를 좀 더 넣으면 그 과정에서 음봉으로 바뀌길 바란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지 테스트 이후에 양봉 두 개가 나오면 단기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시기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요거는 월봉 마감할 때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리고, 그러니까 주봉의 의견은 뭐 어제 의견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주봉에서는 양봉이 지금 5위평을 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단기 이평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지지 테스트 올라오고 있는 지지 이평선과 내려가고 있는 이평선들을 확인하는 지지 테스트 가능성은 열어두고 봅니다. 그 부분은 외부 정책적 요소와 상관없이 이 부분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그때는 조정이 잡히면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찐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구간마다 조정을 받고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에요.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일단 그렇다. 그래서 위에서 보는 중요값 있죠? 주봉에서 보는 중요값 2번. 자, 여기에 주봉의 종가를 형성하고 내려가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우리가 봤던 값들에는 하나는 이미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가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주봉입니다. 105.480 105.910 이 값 자체가 주봉 값이에요. 주봉의 하락 피보나치 값입니다. 여기를 이제 저항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에 저항을 확정시키는 움직임의 과정이 주봉과 월봉의 종가 형성 과정하고도 지금 이어서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지금 일단은 금리도 달러 인덱스도 일단 고점대에 지금 있다. 저항대를 걸려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이 일봉 차트의 값을 보면요. 일봉의 값을 보면 자 여기 22년도 5월과 6월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는 상단 변곡을 지속적으로 두들기고 있죠. 일봉에서는. 그리고 그 값을 지금 돌파를 했네요. 돌파를 했습니다. 앞에 구간에서 이미 구간은 여러 차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돌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때의 일봉 차트 상단 변곡이 105.540입니다. 105.540. 우리가 체크했던 주봉의 값에서는 아까 105.480이 있었죠. 여기를 어제 밤에 돌파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움직임이 이제 상단 변곡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받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일봉 차트에서는. 그래서 105.540 이게 22년도 5월에 상승 구간의 상단 변곡이에요. 여기를 지지 테스트 하는지를 일봉 차트에서는 살핀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역시 저녁 시향 시간 때 다시 한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일봉 차트 관점은 오늘 내일 움직임에서 여기 105.540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이 내려오면 상단 변곡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확정이 되고 저항이 되면 그때는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102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개연성을 가지고 보고 있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드립니다. 현재는 저항 테스트가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에서의 현재 움직임, 오늘 아침에 종가는 어제의 종가 위에서 양봉으로 올린 상태에서 마감을 했고, 오늘 또 지지 테스트가 시간 차트에서는 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봉과 월봉에서의 관점은 아직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하고 같은 거죠. 달러 인덱스의 월봉 얘기할 때랑 이 지금 움직임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잣대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드라이하게 그냥 나의 희망회로 절망회로를 빼고 보이는 대로 항상 언급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보는 기준 자체는 항상 같습니다. 여기도 9위평하고 15위평 크로스 포인트를 찌르고 난 다음에 말아 올리고 이렇게 나왔죠. 지금 달러 인덱스 월봉에서도 이런 유의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주봉의 의견은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랑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 양봉의 절반 위에서 음봉이 마감이 됐고, 이 움직임이 재차 또 음봉의 절반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해서 추가 상승, 그러니까 주봉에서 지금 현재 구간 9위평을 공략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핀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주봉에서는 단기 강세 부분에서는 약하지는 않아요. 약하지는 않습니다. 27,250달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 의견이에요. 그 다음이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일봉 차트의 8월달 일봉 값들을 기초해서 보면 여기 26,125.5달러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음봉으로 지지했고, 그러면 오늘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내일 아침에 마감이 되면 일단 이 조정 추세는 일단 한번 멈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 과정에서 자, 여기 하락분의 절반이 여기랑 또 거의 겹치죠. 8월에 중요값 1번이라고 되어 있는 26,746달러 구간하고 사실상 하락 구간의 절반이 겹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그리고 여기와 52평, 일봉 차트 52평이 크로스 되는 게 대략 내일이나 모레 정도 보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정도의 움직임으로 보이죠. 이때 여기를 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도 좀 살펴야 되고요. 여기서 저항을 다시 확인이 되면 돌파가 안 된다. 양봉 종가가 돌파가 안 돼서 저항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여기 하단 변곡으로 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시자. 그러니까 내려간다 하더라도 한 방에 절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저항을 계속 확인하면서 고점을 낮추는 모습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턴에서 나오는 반등세가, 시간 차트의 반등세가 26,746달러 위로 올라와서 일봉 마감하는지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늘 내일 움직임이 되겠죠.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자, 여기 중요값 2번이라 되어 있는 27,415.5달러를 돌파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는 27,250달러가 일단은 저항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바로 아래가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여기서부터 저항이 일단 잡힐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자 정도의 관점입니다. 반등이 전개 시. 자, 지금 현재 여전히 202평은 위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202평이 폭 꺾이는 모습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어떤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여부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조정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여기 포인트는 이미 하방 이탈했고요. 포인트 하방 이탈했고, 여기 9위평과 15위평에 크로스 포인트, 여기도 또 크로스 포인트 있죠. 지금 현재는 여기 두 번째의 크로스 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깨지면 또 여기로도 올 수 있겠죠. 자, 이런 매물대 역할을 하는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 좀 관찰하면서 보시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날 강의를 했던 내용의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특히 교재가 있는 상태에서 들으신 분들은 교재를 꼭 살펴보시고요. 안 들으셨던 분들은 다음에 10월 달에 있는 무료 강좌는 절대 빠지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듣는 게 무료 강좌인데, 근데 무료라고 하니까 그냥 허접한 거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들이고 어떤 시간을 들여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이 여기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자, 값들을 먼저 공유하면, 값들은 자, 두 번째 지지 테스트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값들은 26,170달러 정도죠.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25,900달러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여기가 안 깨지는데 여기 계속 내려간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가 마음을 안정을 가지지 못해요. 멘탈이 계속 흔들립니다. 지지를 하면 이 움직임은 저항을 하긴 하는데 반대되는 캔들이 두 개가 나오면 아, 저항을 확인하러 가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 저항을 못 뚫으면 그때 다시 또 내려오는 거죠. 그런 움직임의 연속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부분 보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부분은 계속 음봉이 지금 5개가 전개가 됐죠. 지금 오늘도 음봉으로 나오는지 여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는 중요값 지지가 깨졌고 그 다음 지지는 49.80이나 여기 50평이 있는 49.7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염두에 두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반등 여지가 나온지도 살피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전개돼 버리면은 아마 움직임이 92평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전개되는지를 봐야 되죠. 왜냐하면 하락분의 절반입니다. 하락분의 절반. 우리가 이 움직임을 보는 것, 모든 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사물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판단하는 첫 번째 가장 큰 포인트는 절반입니다. 절반. 이건 차트 의견도 아니고요. 우리가 삶의 지혜고 삶의 지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차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려운 이론일 뿐이고, 근데 이게 그냥 자연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피보나치적으로 피보나치 수가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고, 그 움직임을 또 다르게 파동의 관점으로 얘기를 한 게 엘리엇 파동인 거예요. 그 근원은 결국에는 절반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만 가지고 봐도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거기다가 이상한 너무 어려운 잣대를 자꾸 들이대봐야 혼란만스럽고요. 용어 배운다고 머리만 아픕니다. 자, 현재의 움직임에서의 지지 움직임 양봉 전환되는지 여부. 양봉이 전환되면 일단 92평 위로 오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은 92평하고 15평이 크로스가 안 되고 그냥 밀어 올려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 전개되는지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현재의 전체 일봉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움직임은 딱 평균의 움직임이에요. 딱 평균의 움직임. 여기서 52평에 오른 만큼 딱 올랐고 여기 상승분으로 보면 절반이 지금 현재 여기쯤이 될 거고요. 그 지금 현재 75% 구간대에 있는 거예요. 4분의 1자리. 그래서 위로 추가 상승이 나온지도 여전히 살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도미넌스 부분 USDT 도미넌스를 보면 여전히 머리를 들고 있죠. 불안한 겁니다. 여전히 얘가 상승할 여지를 가지고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점을 깨는 추가 조정 여부가 나와야지 이거 또 하락이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이렇게 추세선 듣고 보면 아시겠죠. 적어도 이 정도는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고점을 올리고 있네요. 머리는 일단 지금 다시 수평이었고요. BNB의 반등 움직임과 이더에서 도미넌스를 머리를 다시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제는 얘가 다시 자꾸 머리를 아래로 끌고 있으니까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알트가 반등을 하는 자꾸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의 대장이 자꾸 머리를 숙여 있는 모습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더의 도미넌스가 같이 동반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 전개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지금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에는 2023년도 저점 구간 혹은 그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에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움직임에 동반 상승이 되고 난 뒤에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다시 재차 걸리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독주가 나오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저점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일단 동반 상승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체크한 오늘 오전에서의 시황 부분입니다. 여전히 달러 인덱스 부분에서는 시간 차트 강세의 모습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져라 이거는 아니고요. 이번 주봉 마감인데 여기 주봉과 월봉이 같이 마감하죠. 여기가 105.480 그리고 105.910은 주봉 차트 값입니다. 주봉의 종가에 관련되어 있는 값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105.540은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 저항을 받으면 이때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고 기대하고 있는 여기 52평과 202평의 골든 크로스 포인트 자리죠. 여기 102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는 저항대에 와 있다. 위치상으로는 이번 턴의 움직임에서는 한 요 정도까지는 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되는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의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를 상승으로 이끄는 요소는 사실 이제 경제적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정책적 요소죠. 고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 요소, 대외 변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정책적 변수, 정책적 요소에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게 유가죠. 에너지죠.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였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커뮤니티에도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 상승세가 꺾이는지를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않던 에너지 가격도 지금 크루드유와 브렌트유를 계속 추적해서 언급해 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가 꺾여야지 이런 정책적 요소에서도 약간 유연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생기고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의 변화, 추세, 변곡을 움직이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암호화폐를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암호화폐도 여전히 대외 변수적인 요소, 그러니까 내부적인 변수에서 악재는 없어요. 오히려 호재만 쌓여있지. 호재만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 호재가 되지 않은 모습은 유동성의 부족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 상황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체크해주고 단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했던 오전 시황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투자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